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부모님의 낡은 자동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서둘러 넘기셨나요? 아니면 부모님 통장에 남은 돈을 빼내어 밀린 카드값을 막으셨나요? 방금 여러분은 부모님이 평생 숨겨두셨던 연대보증과 사채빚 10억 원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평생 갚겠다고 법원과 채권자들 앞에 맹세하신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타던 낡은 차 한 대 처분한 것뿐인데 내 카드값 좀 막은 건데 그게 왜 내 빚이 됩니까? 억울하게 항변하시겠지만 법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이나 슬픔의 단 1%의 동정심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장례식 직후 조문객 식대를 보험계약 해약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정도는 대법원 판례상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중고차 매각이나 내 빚 상환처럼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건드리는 순간 우리 민법은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몽땅 물려받겠다는 이른바 법정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만약 장례를 치르고 2년 뒤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부업체에서 10억 원짜리 빚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법적으로 단순 승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빚을 포기하겠다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눈물로 신청해봐야 깐깐한 판사에게 가차없이 기각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달 뼈 빠지게 버는 월급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평생 남의 이자나 갚아야 하는 노예처럼 살아야만 할까요? 아이들에게까지 이 끔찍한 가난과 빚을 대물림해야 할까요? 만약 빚이 있는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벌어진 단순 승인으로 인한 빚 상속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께 빚이 있는 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행히도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남몰래 진 빚이나 몰래 서준 연대보증을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어떻게 전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보통 자식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미안해서라도 죽기 직전까지 철저히 숨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차 매각 등 처분 행위로 이미 단순 승인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해 법은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속인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다시 딱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생명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빚의 대물림 때문에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의 절반은 이미 파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판사에게 저는 아버지가 보증선 빚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에 맹세합니다. 라며 눈물 섞인 주장을 하면 해결될까요? 판사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당신의 빚 상속을 막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보셨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이 기본적인 채무조회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원 실무상 이는 상속인으로서 명백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억울하더라도 기각당할 확률이 극히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확인조차 안 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죠. 하지만 전산망에 즉각 드러나지 않는 개인 간 연대보증 채무나 사채였다면 어떨까요? 이건 조회를 열심히 했어도 자녀가 전산 시스템으로 알아낼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에게 서면으로 예리하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부채를 전수조사하는 등 주의 의무를 100%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무는 전산망에 절대 나오지 않는 은밀한 개인 간 채무였기에 자녀로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에겐 어떠한 과실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논리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함께 담겨 있어야 그제야 깐깐한 판사의 고개가 비로소 끄덕여집니다. 이런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받으면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섣불리 읍소하셨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빚 상환을 약속하는 듯한 행동은 훗날 법정에서 채권자 측에게 상속인이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치명적인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재판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피말리는 진흙탕 소송 전에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되죠. 채권자와는 함부로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독촉 우편물을 받는 그날 아무 대응도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송달 날짜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그날이 바로 법적으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날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점입니다.
법은 결코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대신 깨워주지 않으며 아주 작은 법적 무지 하나로 인해 평생 모은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정에서 바라본 세상은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하신 이 지식 하나가 훗날 내 가족이 억울하게 빚쟁이들에게 쫓겨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막아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방패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어 시스템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방어 체계를 저희 동인이 지켜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셨다면 혹은 궁금증이 더 생기셨다면 저희 동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로펌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였습니다.